사실은 저는 노상원이 누군지 몰랐었어요. 제가 국방부에 미군기지 사업단에 2007년부터 11년까지 있었는데 저 사람이 노상원인데 그 어깨에 뭐가 있습니까? 별이 있네. 몇 개가 있나 봤더니 2개씩 있어요. 그러니까 별이 2개. 투스타란 이야기, 소장이란 이야기. 육사 나왔고요. 몇 기냐면 41기예요. 41기면은 81학번이에요. 저보다 5살 많네. 제가 국방부 있었을 때 육사 41기들이 아마 대령 정도 됐었을 거예요. 2007년도에 대령이었을까? 어쨌든 그 제가 있었을 때 대령 정도 됐었을 거예요. 막 대령 달기 시작했거나 아니면 대령이었거나. 그런데 어쨌든 그 이후에 저 노상원이라고 한 사람이 출세해가지고 별도 달고 별 하나를 더 달고 원래 지금 좀 이따가 말씀드릴 그 사건만 아니었으면 노상원은 제 생각에 3스타까지는 갔었을 것 같다. 4스타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드는데 그 뭐야 정보본부령 좀 국방정보본부령이 있어요. 그거 좀 띄워주세요. 제가 뭐 방위 출신이 뭐 국방부에 대해서 뭘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참 어찌어찌 해가지고 제가 국방부에 미군기지 사업단 법무실장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원래는 한 2년 정도 하고 나와가지고 그냥 다시 변호사 해야지 생각을 했었는데 4년 반이나 하다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군에 대해서 좀 알게 됐어요. 국방부에 가면요. 그 국방정보본부가 있어요. 그래서 국방정보본부장이 그 계급이 뭐냐 3스타예요. 삼성장군. 그 다음에 이 국방정보본부장은 합동참모본부 있지 않습니까? 합참에도 정보본부가 있는데 이 정보본부장을 겸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보본부장이 어마어마한 그 일을 갖다가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 그 이 국방정보본부를 두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국방정보본부령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설치를 보면 군사정보 및 군사보안에 관한 사항과 군사정보 전력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해서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국방정보본부를 두는데 국방정보본부장은 3스타로 한다.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냐 뭐 쭈루룩 보면은 뭐 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 저기 보면 6호에 보면 5호에 보면 재외 공관, 주재 무관, 파견 및 운영 업무. 그러니까 그 뭐 제 후배도 그다음 제가 아는 분도 뭐 베트남 뭐 우즈베키스탄 뭐 이런데 그 무관 다녀오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무관 같은 것들도 그 무관 관련된 사항도 정보본부에서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다음 정보본부령 그다음 거 보여주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국방정보본부는 이게 그 부대는 아닌 거죠. 그 국방부 장관의 참모 조직이란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 정보본부에 필요한 참모 부서를 둔다. 이게 1항이고 그 다음에 2항에 4조 2항에 정보본부 예하에 다음 각호 부대를 둔다 해가지고 첫 번째가 뭡니까? 맨 끝에 보면 돼요. 정보사령부. 그 다음에 2호는 뭡니까? 777 사령부. 이게 37이라고 해요. 7이 3개 있다고 해가지고 정보사령부에선 뭐 하느냐? 군사 관련 영상 지리 공간 인간 기술 계측 기호 등의 정보.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군사 정보란 이야기예요. 군사 정보를 수집하고 지원하고 연구하고 이런 것들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는 부대가 예하 부대가 정보본부의 예하 부대가 뭐다? 그게 정보사령부다. 정보사령부의 사령관은 계급이 뭐다? 투스타다. 그 다음에 2호를 보겠습니다. 각종 신호 정보의 수집 지원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해서 777 사령부를 둔다. 이거 참 전 잘 모르겠어요. 이 신호 정보라고 하는 게 도청, 감청 뭐 이런 것들, 뭐 컴퓨터 관련된 것들을 관장하는 데를 777 사령부라고 하는데 아마 37 사령관도 37 사령관도 투스타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보사령부는 어마어마한 일을 갖다가 하네라고 생각하고 투스타네. 그런데 도대체 37 사령관은 어떤 일을 하길래 꼴랑 신호정보 수집 지원 연구 관한 사항인데 그런데 그거를 투스타나 두나? 그다음에 왜 이름이 777이지? 참 희한하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 군에 있었던 건 아니니까. 어쨌든
국방부에 국방부 장관 밑에 정보본부가 있고 정보본부 밑에 그 정보사령부하고 37 부대가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감히 그 국방정보본부가요. 영어로는 더 멋있어요. 영어로는 다이아야, 다이아. DIA. DIA가 뭐의 약자냐면 디펜스, D는 디펜스고요. I는 인텔리전스 에이전시예요. 그러니까 국방 인텔리전스 연구소, 그 국방 인텔리전스 에이전시, 그냥 DIA가 낫겠네. 그런데 뭐하고 비교하면 그 이해하기가 쉬운가? 국방정보본부가 어떤 데인가? 그 이해하기 쉬운 걸 갖다가 말씀을 드리면 옛날에는 기무사령관 있었잖아요. 그 옛날엔 보안사라고 했던, 지금은 방첩사령관이라고 했던, 사령부라고 하는 이 방첩사령부는 뭡니까? 막을 방. 뭡니까? 간첩할 때 첩. 간첩을 막는 사령부가 기무사, 보안사, 그다음에 지금은 방첩사령부가 된 거예요. 막는다는 이야기잖아요. 방첩사, 막는다. 그러니까 공격입니까? 방패입니까? 방패지. 방첩사는요. 뭐 옛날 보안사 생각하면 뭐 기무사 해도 그냥 그렇지만 방패 같은 역할을 하는 거에 비하면 방패가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창 역할을 하는 데가 어디다? 그게 국방정보본부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 기무사, 지금 방첩사가 방패라고 하면 정보사는 창이다. 얼만큼 중요한 부대인지 알 수 있으시겠죠? 그러니까 그 정보사령부는 군의 첩보부대예요. 쉽게 말하면 국방정보본부의 실무사령부 역할을 갖다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777 사령부, 이걸 37 사령부는 뭐랑 똑같다라고 보면 되냐면 미국에 가면 NSA라고 있대요. 이게 뭐냐면 National Security Agency. 이걸 갖다가 그 한국말로 번역하면 국가, 내셔널 시큐리티 안보 에이전시, 국가 안보국. 이것의 한국판이 777 사령부인데,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휴민트 무슨 트 뭐 그런 거 있는데 그 중에 시진트라고 있어요. 시진트는 뭐냐면 시그널 인텔리전스. 휴민트는 사람이 이렇게 첩자를 딱 보내가지고 거기서 막 정보 물어오는 거를 휴민트라고 하잖아요. 그 777 사령부는 시진트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 시진트 777 사령부에서 37에서 마음 먹으면 다 들을 수 있겠지. 뭐 도청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이거는 강대국일수록 더 그렇게 할 수 있겠지. 어쨌든 이런 부분을 관장하는 그런 부대가 있고, 이 부대가 정보사령부 777 사령부다. 이걸 갖다가 알아두시면 좋은데, 그런데 이 777 부대장도 하고 정보사령관도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다? 그 노상원 씨를 다시 한번 좀 띄워주세요. 노상원은 대전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대전고등학교 나온 사람들 되게 많네. 대전고등학교에 누가 나왔습니까? 권순일 대법관 대전고 나왔고, 유창훈 부장판사도 대전고 나왔고, 그 다음에 노상원 전 장군이죠. 뭐 예비역 장군이니까 그냥 장군이라고 하겠습니다. 노상원 장군도 대전고등학교를 나왔는데 64 41기 81학번인데, 그런데 저 노상원 학생이 육사 지원할 때 수석 입학했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금은 아닌데 옛날에는 저희 때만 해도 육사 공사 회사 이런 데 수석 입학하면 신문에 났거든요. 대전고 그때는 이름이 노상원이 아니었어요. 중령 때인가 영관급일 때 이름을 노상원으로 개명했다라고 했는데, 그 뭐라고 하는 그 대전고등학교 학생이 이번 1981년도 육군사관학교 입학 시험에서 수석했습니다. 이게 신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냥 그 병과를 뭘 잡았느냐? 그 원래 포스타 달려면 병과가 어느 병과이어야 하느냐? 보병이어야 하고요. 그다음 보병 중에서도 뭐 작전이나 이런 쪽이고, 그 다음에 아니면은 포병도 포스타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래도 보병이 뭐 거의 대세인 거죠. 그 다음에 정보는
정보본부장 계급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3스타. 3스타까지밖에 안 나오는 그 병과가 정보고, 그다음에 옛날에는 법무도 그 병과가 있어요. 법무관이 그 법무관리관이 옛날엔 군인이었는데 법무관리관은 뭐 투스타, 그다음에 공병의 뭐 시설본부장 이런 자리도 투스타. 병과마다 올라갈 수 있는 그 한계가 있는데, 어쨌든 그 내가 대장하고 싶다라고 하면 보병이나 아니면 포병을 가야 되는데, 노상원 생도는 뭐 육사 수석으로 들어갔으니까 졸업할 때도 성적 뭐 아주 좋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병도 아니고 포병도 아니고 병과를 뭘 선택했다? 정보를 선택했다. 정보는 뭐 하는 데다? 저렇게 뭐 휴민트도 하고, 휴민트는 정보사령부, 시진트는 어디? 37 이런 걸 쭉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노상원 노상원 씨가 어쨌든 정보병과 가지고 군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 중령 때는 수색대 대장을 하고, 대령 때는 그 7사단 수색 대대장을 하고, 대령 때는 7사단 연대장도 했는데, 제 생각에 대령 때 육군 참모총장 비서실장이 아마 원스타일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 옛날에 육군 참모총장 비서실장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누구다? 그 사람이 김용현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그 원스타일 때 육군 참모총장 비서실장을 했었거든요. 그때 그 비서실에 뭐 비서실장 하나 있습니까? 여러 명 있잖아요. 뭐 국방부 장관 비서실장도 뭐 있고, 뭐 군사보좌관도 있고, 뭐 보좌관 많이 있거든요. 뭐 소령도 있고, 뭐 그 밑에 있는 애들도 있고 막. 그런데 노상원 그때 대령이었을 것 같아요. 노상원 대령이 김용현 비서실장 바로 밑에 있는 참모로. 왜냐하면 원스타 대령 이럴 거니까. 그냥 다 제 추측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김용현하고 노상원은 굉장히 가까울 수밖에 없는 거지. 육군 참모총장실에서 비서실장을 하고 있고, 그 비서실장 바로 밑에 총괄 장교를 갖다 했다는 이야기겠지 뭐. 그러니까 대령도 하고, 대령 때 그랬고, 그러니까 그 잘 나가던 사람이니까 무난하게 뭐가 됐습니까? 원스타가 됐지. 원스타가 된 다음에 노상원이 어디로 갔느냐? 대통령 경호실로 갔어요. 왜 대통령 경호실에 그 군인이, 더군다나 장군이 가나? 그 국가정보원이나 이런데 군인이 파견 나가요. 국가정보원장 군사보좌관인가 뭐 그런 자리도 원스타 자리거든요. 현역 장군이 그 국가정보원장 그 실에 가가지고 국가정보원장 보좌를 갖다가 합니다. 군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근데 그 자리가 원스타. 마찬가지로 대통령 경호실에 군사관리관이라고 하는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 그 자리가 원스타 자리인데 노상원이 그 자리에 갔었다.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문상호라고 지금 정보사령관이에요. 육사 50기. 그러니까 노상원 그 장군하고는 그 9년 차이인 거죠. 어쨌든 그때 대통령 경호실에서 문상호 그 지금 장군을 그 만나가지고, 그때는 그 라인은 다른 거지. 여기는 경호실의 군사관리관일 거고, 그 다음에 문상호는 제 생각에는 그 국가 그 안보수석 밑에 군사보좌관실에 거기에 이제 청와대 참모를 갖다가 했었을 거고. 그래도 청와대에 뭐 군인이 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울려가지고 뭐 회식도 하고 뭐 그랬겠지. 그래서 대령 때는 육군 참모총장 총장실에 있었고, 그 다음에 원스타 때는 대통령 경호실 군사관리관을 했던 노상원이 투스타가 되면서 뭐가 됐느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777 부대장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를 했느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정보사령관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뭘 했느냐? 육군에 가면 학교가 많아요. 뭐 공병학교도 있고, 뭐 포병학교도 있고, 학교가 많은데 육군 정보학교도 있거든요. 거기 교장 선생님을 한 거야. 노상원 장군이. 노상원 소장이 육군 정보학교장도 하고. 그러면 이제 할 거는 뭐만 남았다? 정보본부장, 국방부에
국방정보본부장만 하면은 3스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모셨던 단장님도 마찬가지로 정보 쪽이었는데 나중에 그분은 별 4개까지 달아가지고 참모총장까지 하셨었어요. 그런데 뭐 노상원도 그러면 나도 그분처럼 참모총장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기대를 했을 수도 있는데, 상식적으로 4스타 달고 참모총장 되고 그러려면 보병이나 아니면 포병 정도는 돼야지 이게 되는 거지, 정보에서 이렇게 사성장군 나온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그래도 노상원은 어땠을 것이다, 나 정도 되면 그러면 3스타는 되겠지라고 기대를 했을 건데, 그런데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2018년이었어요. 2018년이면 지금으로부터 6년 전, 그때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 그때 육군정보학교장은 노상원 소장이었는데 2018년 10월 1일이었는데 10월 1일이면은 뭐였습니까? 10월 1일이면은 국군의 날이잖아요. 그 국군의 날인데 제 기억에 문재인 대통령 때는 국군의 날 뭐 그렇게 성대하게 하지 않고 그냥 있는 둥 마는 둥 넘어가지 않았나? 뭐 그래서 기분이 나빴나? 2018년 10월 1일 국군의 날에 어떤 행사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까지 제가 안 찾아봤어요. 근데 어쨌든 뭐 기분이 꿀꿀했나? 아니면 뭐 기분이 좋았나? 잘 모르겠는데 그 노상원 장군이 저녁을 먹은 거야. 저녁을. 당연히 저녁 먹어야죠. 저도 오늘 저녁 먹을 건데. 그런데 누구랑 먹었느냐? 여군하고 먹었대요. 여군하고 어떻게 먹었느냐? 단둘이 먹었대. 그러니까 그 여군이 느낌이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제 저 부대로 복귀하겠습니다. 뭐 장군님이라고 했을 건가, 아니면 뭐 교장 선생님이라고 했을 건가, 아니면 뭐 어쨌든 뭐 사령관님이라고 했을 건가. 그런데 그렇게 빨리 나는 저 가야 되겠다라고 뭐 그러고 있는 여군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라고 해요. 구체적인 거는 뭐 저도 모르겠어요. 뭐 그것까지 알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그리고 나니까 그 여군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2018년인데 문재인 정권인데. 그러니까 10월 2일에 그 여군이 신고를 하고, 신고하는 순간 그 잘 나가던 노상원 소장은 보직해임 당하고 형사 입건돼가지고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아가지고 형이 어떻게 나왔느냐, 징역 1년 6개월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2018년 1월 달에 있었던 일이니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도 없는 실형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 나왔을까? 제가 뭐 2018년 2019년 그 6월 정도에 뭐 구속되기 뭐 시작해서 2019년 한 2020년 말이나 나왔을까? 2021년에 나오지 않았을까? 어쨌든 그런 전과가 있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장군은 장군이고 잘 나가는 장군이고 육사수석한 똑똑한 사람인데, 그런데 어쨌든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그것도 장군씩이나 되는 사람이 성범죄를 갖다가 저질러 가지고 그런 그 전과가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노상원은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래요. 그 노상원이 7사단에서 수색대 대장도 하고 연대장도 하고 중령도 7사단, 대령도 7사단에서 했었는데 그때도 뭐 트러블 메이커였다 해가지고 논란이 많았대요. 그 다음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박찬주 장군이라고 그분이 이제 군사령관 4스타까지 했던 분이 있는데, 그 박찬주 장군이 뭐 그 사모님인지 누군지가 뭐 갑질한다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게 한때는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됐었던 그 때가 있었는데, 그때 장군들 중에 갑질하는 놈들이 있냐 없냐 찾아보자 했는데 거기에 또 딱 걸린 사람이 누구냐? 그게 노상원이에요. 노상원이 정보사령관 할 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777 사령관도 하고 정보사령관도 하고 그다음 육군 정보학교 교장도 하고 그랬는데, 그중에 정보사령관 할 때 운전병한테 뭐 앵무새를 키우고 있었는데 앵무새가 날아갔대요. 도망갔대요. 운전병 아마 휴일이었던 것 같지. 운전병 들어오라고 그 공관으로 들어오라고 한 다음에 야 앵무새 날아갔는데 그거 잡아와 그랬대. 그래서 뭐 잡았겠지 뭐. 앵무새가 멀리 하늘로 날아가진 않고 집에 어디에 있지 않았을까? 뭐 앵무새를 갖다가 집에서 키웠겠지. 그러니까 그 앵무새 잡느라고 2시간 동안 아주 그냥 고생했다.
그 다음에 딸내미가 있는데 딸내미 학교 숙제를 가져오라고 운전병한테 막 시키고 그 다음에 운전병한테 막말을 하고 뭐 저도 그런 이야기 가끔 들을 때인데 그 이 눈은 액세서리입니까? 뭐 뇌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뭐 그런 식의 이야기를 굉장히 심하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됐던 그 문제가 됐었대요. 그래서 육군 정보학교장으로 좀 밀렸을 수도 있겠네. 왜냐하면 3세븐하고 정보사령관 하면 정보본부장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정보학교장으로 옆으로 슬쩍 그 삐졌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조금 뭐라 그럴까 이제 진급에서 누락된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이건 그야말로 제 뇌피셜입니다. 그 정보사령관까지는 무지무지하게 잘 나가던 노상원이 갑질 막 이렇게 국내 갑질이 그 이슈가 되니까 노상원도 갑질을 갖다가 했네. 그러니까 원래 자기가 정보본부장이 돼야 되는데 거기서 밀려가지고 전역하기는 그렇고 하니까 육군 그 정보학교장으로 갔는데 기분도 꿀꿀한데 10월 1일 국군의 날인데 저녁을 먹는데 여군 오라고 해가지고 단둘이서 저녁을 먹다가 그러다가 범죄 저지르고 그러다가 징역 1년 6개월 동안 그 깜빵 갔다 오고 그러면서 많은 게 박탈되고 사회에 대한 불만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저 그 노상원이 군 내에서 하극상으로 문제가 됐던 게 2번이나 있었대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국방부 있다 보니까 하극상적인 모습들을 본 적도 있어요. 뭐 대령이 뭐 장군한테 개기고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래도 되나 그랬는데 어쨌든 뭐 또 이제 잘 나가는 육사 출신 뭐 고위 그 간부고 고위 장교니까 뭐 이것저것 이렇게 수습이 되고 그랬겠지. 그런데 결국은 저런 식으로 이제 개인적인 문제를 갖다가 그러더니 국가적인 문제까지 일으킨 거 아닌가. 그래서 여인형이라고 방첩사령관 있잖아요. 그 사람도 지금 뭐 구속됐나 뭐 그런 거 같은데 여인형이 김용현한테 여러 차례나 노상원 장관님 또 장관님이라고 그랬겠지 아니면 선배님이라고 그랬겠지. 왜냐하면 저기 충암고등학교 선배니까 노상원 같은 사람은 멀리해야 됩니다. 저 사람 위험한 사람입니다. 라고 여러 차례 진언을 했다라고 여인형이 이야기를 한대요. 근데 그 이야기를 김용현은 귓등으로 들은 거지. 그러면서 오히려 김용현은 그 노상원의 능력을 높이 산 거 아닌가 싶어요. 뭐 일은 잘했겠지. 뭐 그러면서 노상원이 막 그 열 받아가지고 내가 이런 거 가지고 내가 투스타까지 했는데 내가 3스타 못 된 것도 열 받아 죽겠는데 내가 이런 거 가지고 깜빵도 가야 돼. 그러면서 돈도 많이 썼겠지. 뭐 그 변호사 비용도 쓰고 뭐 그다음에 합의금도 내고 막 그랬겠지. 그러니까 열 받는데 이놈의 세상 확 불질러 버려. 뭐 이런 생각 한 건가? 저는 사실 이번 계엄이 납득이 되지가 않거든요. 진짜로 아직까지도 어떻게 그렇게 판단을 갖다가 했지. 그런데 노상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문 기사를 보니까 저 사람이 이번 계엄을 계획한 설계자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 다음에 김용현이 뭐 그 방첩사령관이나 뭐 누구나 뭐 그런 사람들한테 지금부터는 그 노상원은 예비역 소장 아닙니까? 예비역임에도 불구하고 노상원하고 그 상의해라. 뭐 그래서 뭐 롯데리아 가서 뭐 햄버거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그 다음에 지금 또 문제가 되는 정보사령관이 문상호인데 문상호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육사 50기고요. 마찬가지로 대전 사람이에요. 대전에 보문고등학교 나왔고 그 다음에 대통령 경호실에서 그 노상원을 갖다가 만나서 그때 소령 때 노상원 준장하고 같이 그 근무를 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7사단에서도 수색대대장을 같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한 건 아닌데 노상원이 중령 때 7사단 수색대대장 했던 것처럼 문상호도 중령 때 7사단 수색대대장 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상원의 뒤를 이어서 뭐 몇 기수 차이가 이렇게 쭉 나지만 뭐 계속 그 시간 좀 흘렀지만 마찬가지로 정보사령관 하다가 이번 계엄을 맡게 된 것이다. 이걸 갖다가 볼 수 있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보사령부가 어떤 데다 우리는 이제 저만 해도 사실은 야 기무가 세고 기무가 그 자료 같은 것들 정보도 많고 뭐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런데 방첩사 거기는 방패 역할하는 데라고 그랬잖아요. 더 적극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데는 어디다? 그게 정보사령부다. 그런데 이번 계엄에 정보사령부, 방첩사 이런 데가 연루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저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겁니다. 왜 충격적인 거냐면 우리나라의 핵심적인 정보를 다루는 기관, 그 다음에 그 핵심적인 정보를 관장하는 군인들, 최고 엘리트 조직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가 지금 2024년 12월에 계엄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막연하게 야 지금 우리나라 2024년인데 우리나라 이제 모든 사람이 다 핸드폰 들고 다니는데 그 다음에 우리나라 1인당 그 GNP가 4만 불 이제 좀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민 민도가 얼마나 높아졌는데 설마 계엄이 되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이러는 것하고 구체적인 정보가 딱딱딱 있어가지고 이만큼씩 쌓여 있어서 그 정보를 분석하는 거 하고 만약에 노상원 그 다음에 여인영 이런 사람들이 계엄과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이 뭐 처음부터 계엄하겠다라고 그렇게 그 결심을 했겠습니까? 그 김용현 장관한테 지시했겠죠. 김용현이 뭐 바빠 죽겠는데 자기가 직접 뭐 이것저것 따졌겠습니까? 정보사령관, 방첩사령관 이런 사람들한테 미션을 줬겠죠. 임무를 줬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미션을 갖다가 받은 방첩사, 정보사 이런 장군들, 이런 사령관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부터 지금 우리나라 계엄이 필요한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뭐 다 되나? 뭐 저도 뭐 예컨대 뭐 제가 벤츠가 필요합니다. 벤츠가 필요하다고 해서 뭐 제가 마음대로 벤츠 탈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필요한 것하고 가능한 건 다른 거잖아요. 우리나라 통일이 필요하지. 저는 우리나라 그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통일이 가능합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 식으로 객관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결론을 내려야 되는 데가 그게 정보사령부, 방첩사령부 이런 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도대체 어떤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판단을 했길래 계엄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니까 계엄을 발동해도 된다라고 장관한테 보고하고 장관이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그거를 믿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보기도 싫고 이마에 별을 3개씩이나 저는 짝대기 3개 달았거든요. 상병이었으니까 방위는 상병까지 있으니까 맞박에 별을 3개씩이나 단 사람이 진짜 야당 국회의원 유튜브 나와가지고 훌쩍훌쩍거리고 그거는 진짜 우리나라 군이 큰 문제다라는 그러한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정보사령부, 방첩사령부의 정보 수집 기능과 정보 분석 기능과 그 다음에 판단 능력이 저 정도인가?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지 간에 이런 부분들이 뭐 어쨌든 제가 봤을 때 뭐 비극은 비극인 거죠. 참 참담한 일이 저는 벌어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배워야 된다. 교훈을 얻어야 된다. 교훈을 얻어야 될 가장 큰 교훈을 얻어야 될 곳 중에 하나가 저는 뭐 국민의힘도 그렇고 뭐 어디도 그렇고 하겠지만 군도 이번에 정말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싹 그 점검 받고 그 다음에 점검되어야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